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중독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중독 말입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중독. 마치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중독 말입니다. 혹시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젊은이를 알고 계십니까? 꿈과 목표가 있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쫓을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공부해서 성장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어쩌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진정한 연애를 하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짝을 지어 만들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감을 느끼기를 꿈꾸는 사람. 하지만 학교나 직장이 끝나고 하루가 저물 때면 이 사람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뇌가 너무나 산만해진 나머지 1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조차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부끄럽거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증상을 겪고 있는 많은 남녀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침묵으로 일관되는 중독, 바로 포르노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아주 가끔씩만 이럴 뿐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정상적인 일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노 없이 일주일을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이 주일은요? 한 달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거나 한 달 동안 그것 없이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해진다면 네, 친구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일본의 전통적인 개념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동기부여 강사나 사이비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장에서 죽어야만 했던 옛 무사들의 수백 년에 걸친 진정한 규율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키가이, 즉 당신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카이젠, 매일 1%씩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미소기, 불편함을 통한 정화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슈교,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의 혹독한 수련입니다. 그리고 5번째 기둥은 7.8기의 정신, 즉 나나코로비 야오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기둥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둥들을 뇌과학의 올바른 지식과 결합하여 어떻게 어떠한 중독이든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윤이라는 한 한국의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와 그가 79살의 한 노인을 통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꾸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윤이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르노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고 느끼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달성하고 싶은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를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되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 특정 주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한 구독자의 댓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판단도 도덕적인 설교도 없이 오직 과학과 철학 그리고 진정한 전략만을 가지고 재윤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인생은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닙니다. 재윤이는 18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큰 노력 없이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기술에 관한 책을 읽었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인생을 질질 끌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고문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기계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딱 잘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오후 6시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그래밍 책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꼭 공부해야지 하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유튜브만 잠깐 봐야겠다. 2시간 후 그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행위가 끝나면 그 끔찍한 기분이 그를 덮칩니다. 수치심, 죄책감, 자기 혐오. 내가 왜 또 이랬을까?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 그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에너지의 고갈이 문제입니다. 재윤이는 그 깊은 무기력함,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피드만 스크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그의 삶은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여자애들이 웃고 떠드는 것을 봅니다. 그중 한 명에게 말을 걸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죄책감에 찌들어 있고 더럽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화장실에 틀어박혀 그런 종류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짜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다들 그러잖아. 정상적인 일이야.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면 왜 그는 이토록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집중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는 걸까요? 선생님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재윤아, 너 수능 원서 접수할 거라고 하지 않았니? 접수 기간 시작됐단다. 그는 대답합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합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부를 할 수 없고 그의 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하는 매장의 점장님이 그에게 기회를 제안합니다. 재윤아, 우리 매장에 정직원 기술직 자리가 하나 났어. 월급도 훨씬 좋은데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 해. 관심 있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려면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에게는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중독이라고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중독에 의해서 말입니다. 2번째 장, 현실이 문을 두드리다. 수능을 3달 앞두고 재윤이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습니다. 수학 낙제점, 국어 미흡, 이 성적으로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해내지 못할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정말로 멈춰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해, 아니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입니다. 낮은 월급을 받으며 전자제품 매장에서 계속 일하겠죠.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연애를 하고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너지도 없고 목적도 없이 꽉 막힌 직장에서 홀로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픽셀 조각들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잠재력을 전부 낭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결심합니다. 좋아, 이번엔 진짜로 변하는 거야. 그는 포르노를 끊는 방법을 구글에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죄악과 의지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글들, 금욕에 성공한 날짜를 세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들, 21일 만에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며 강의를 파는 전문가들, 그리고 충동을 느낄 때마다 특정 주문을 외우라는 기괴한 기술들의 혼합이었습니다. 재윤이는 모든 것을 시도해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합니다. 이틀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차단을 해제해버립니다. 그는 무식한 의지력 방법도 시도합니다.
그냥 안 할 거야. 절대 다시는 안 해. 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 그는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30일 만에 모든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비법을 약속하는 어느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합니다. 그것은 흔한 동기부여, 영상들과 명상 가이드, 그리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윤이는 2주 동안 모든 것을 종교처럼 따릅니다.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감정적으로 흔들려 다시 무너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너는 나약해. 너는 규율이 없어. 너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넌 정말 한심해.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유튜브 피드를 무의식적으로 내리던 그는 가라테의 원칙들이라는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썸네일에는 평온한 얼굴과 지혜를 뿜어내는 깊은 눈동자를 가진 7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일본인 노신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가 재윤이로 하여금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3번째 장. 사범님. 영상 속에서 그 노인은 가라테가 단순한 전투 무술이 아니라 자기 수련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사도에 대해, 내면의 통제에 대해,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내면의 적을 먼저 정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윤이는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도 또 다른 영상도 봅니다. 댓글창에 누군가 묻습니다. 마치다 사범님, 아직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나요? 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류도장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재윤이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그가 사는 도시에 있었고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가봐. 그냥 가보는 거야. 월요일 방과 후 그는 도장으로 향합니다. 상점들 사이에 거의 숨겨져 있다시피 한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 평화, 존중. 마치다 사범님이 그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윤이는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하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서두름도 낭비되는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사범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줄까? 저 사범님 영상들을 봤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마치다 사범님은 재윤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몇 초 동안 그를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왜 가라테를 배우고 싶지? 재윤이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규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규율이지? 재윤이는 머뭇거렸습니다. 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집중할 수도 없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다 사범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제안을 하나 하지. 1달 동안 이곳에 와서 훈련해라. 그 1달 후에도 계속하고 싶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처음 30일 동안은 무료다. 그 이후에 네가 남기로 결정하면 그때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자. 하지만 먼저 네가 1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너 자신에게 증명해야 한다. 재윤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쉽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이지. 수요일 저녁 6시에 보자. 4번째 장. 첫 주 그리고 첫 번째 실패. 재윤이는 그 주의 첫 2번의 수업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참석합니다. 그의 몸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방식으로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 고통이, 진짜 육체적인 탈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재윤이는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윤이는 부러움과 열등감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있는 그에게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노력했습니다. 안 돼, 하지 않을 거야. 변하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압박감이, 지루함이, 불안감이,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뇌 속의 그 가려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그 익숙한 감정이 그를 때렸습니다. 공허함, 그리고 수치심. 재윤이는 월요일 수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가야지. 며칠 쉬어야겠어. 그는 수요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범님을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재윤이니? 마치다 사범이다. 괜찮은 거니? 이번 주에 네가 보이지 않더구나. 재윤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한다. 오늘 올 수 있겠니? 제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거라. 훈련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수업 끝나고 나랑 차나 한잔 하자꾸나. 대화나 나누자. 재윤이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수락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5번째 장. 모든 것을 바꾸는 대화. 수업이 끝난 후 마치다 사범님은 재윤이를 도장 뒤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갑니다. 낮은 상과 바닥에 놓인 방석, 그리고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범님은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왜 오지 않았니?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재윤이는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지? 재윤이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범님의 존재감이 가진 어떤 힘이 그의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꼭 멈추겠다고 맹세했던 것에서요. 그리고 도장에 오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사범님은 저에게 규율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데 저는 제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니까요. 마치다 사범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가 멈추려고 하는 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재윤이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79살의 노인에게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판단받고 도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포르노요. 저는 중독자입니다. 정말 여러 번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다시 무너지고 그것이 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어떤 여자애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고 그게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판단과 설교, 실망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치다 사범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침묵,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윤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이곳에 온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중독과 싸우는 유일한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윤아, 내가 도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래전 내 모습에서 보았던 것을 지금 내 안에서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범님은 찻잔을 상 위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는 네가 지금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약하고 규율이 없으며 목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일본 남부의 류큐 제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내 아버지는 존경받는 가라테 무인이자 명예로운 분이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수치였다. 재윤이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도박, 파친코, 내기 등 모든 것에 중독되어 있었다. 도박을 하려고 부모님의 돈을 훔쳤고 거짓말을 했으며 모든 것을 잃고도 또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갔다.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큰 돈을 잃었다. 아주 큰 돈이었지. 나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폭력적이었다, 재윤아.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부러뜨리려 했다. 사범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섰다. 60살의 노인이 5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상대로 말이다. 아버지는 싸우셨다. 나를 보호하려 하셨지. 그리고 그들에게 맞으셨다. 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매를 맞으셨다. 재윤이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남으셨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아버지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중독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누군가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나는 진짜 훈련을 시작했다. 가라테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철학과 원칙들을 말이다. 옛 무사들이 충동과 악습, 나약함을 다룰 때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과 지혜,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배웠다. 마치다 사범님이 재윤이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래, 재윤아, 나는 이해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말해주마. 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너는 잘못된 무기로 너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다. 6번째 장. 전사의 시스템. 재윤이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너는 뇌과학에 대해 중독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사범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한 원들을 그렸습니다. 너의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음식을 먹든 영상을 보든 목표를 달성하든 쾌락을 느낄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것은 화학 물질이자 연료 같은 것이다. 문제는 성인 영상물이 자연적인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위적이고 과도한 수준의 도파민을 방출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뇌는 거기에 적응해버렸다. 너의 뇌는 쾌락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 거다. 그래서 네가 더 이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너의 뇌는 망가져버린 거다. 재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처음 들었지만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나쁜 습관을 굳어지게 만드는 뇌의 그 영역이 바로 좋은 습관을 굳어지게 만드는 영역과 같다는 사실이다. 시스템은 똑같다. 재윤아, 너는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이 하나 있다. 단순히 중독을 제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만약 네가 그곳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면 너의 뇌는 무엇으로든 그 공간을 필사적으로 채우려 할 것이다.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폭식을 하고 술을 끊은 사람들이 강박적인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포르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되 너의 삶을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는 습관들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재윤이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너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 너는 왜 그것을 멈추고 싶으냐? 나쁜 것이니까요. 아니, 도덕성은 잊어라. 옳고 그름도 잊어라. 네가 멈추고 싶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윤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픽셀로 만들어진 환상이 아니라 진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갖고 집중력을 갖고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혐오하는 짓을 멈추고 싶습니다. 마치다 사범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이키가이, 너의 살아가는 이유다. 옛 무사들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이 왜 싸우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너는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이키가, 당신은 왜 싸우는가? 이제 내가 완벽한 시스템을 가르쳐주마. 이 시스템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너는 그것을 전부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해라. 진정한 변화는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7번째 장, 무사의 길, 5가지 기둥. 마치다 사범님은 5개의 연결된 원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기둥, 카이젠, 지속적인 개선이다. 너는 하루아침에 포르노를 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매일 1%씩 개선할 것이다. 너의 뇌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한 변화를 주는 거다. 오늘 너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다. 단 하나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팔굽혀펴기를 10번 해라. 힘들다면 무릎을 대고 10번을 해라. 상관없다. 무조건 10번이다. 그 후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먼저 팔굽혀펴기 10번이다. 재윤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제 중독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먼저 너는 네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너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주 동안 매일 그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할 것이다. 너는 항상 실패만 하는 녀석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둥, 미소기, 불편함을 통한 정화다. 무사들은 충동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얼음같이 차가운 폭포수를 맞았다. 너는 이것의 현대 버전을 할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너는 의지력으로 그 충동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딱 한 가지를 할 거다. 3분 동안 찬물 샤워를 하거나 한계에 달할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2분 동안 복부 플랭크를 해라. 즉각적인 육체적 불편함이 뇌의 정신적인 가려움을 대체하는 것이다. 너의 뇌는 성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고통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쾌락 대신 육체적인 불편함을 선택할 때마다 너는 너의 의지력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윤이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 휴교, 혹독한 수련이다. 너는 몸과 마음을 단련할 것이다. 성적인 에너지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데 너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 그 에너지를 보존하면 그것은 집중력, 야망, 용기로 변환된다. 너는 일주일에 3번 이 도장에서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도장에 오지 않는 날에는 다른 무언가를 해라. 25분 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거나 책을 5쪽 읽거나 20분 동안 산책을 해라. 중독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작은 행동들이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은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너는 스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게임을 해도 좋고 친구들을 만나도 좋고 좋아하는 것을 먹어도 좋다. 다만 적당히 해야지. 핵심은 건설적인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지 무조건 참으며 자신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기둥, 나나코로비 야오키. 7전 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재윤아, 너는 반드시 또 실패할 것이다. 너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즉시 3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패배를 씻어내듯 찬물 샤워를 해라. 둘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 적어라. 방아쇠가 무엇이었나? 슬펐나? 지루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몇 시였나?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것은 전투 데이터다. 셋째, 즉시 다시 시작해라. 월요일이 아니다. 다음 달도 아니다.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5번째 기둥은 내가 이미 정의한 이키가이다. 무너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학에 갈 사람이다. 나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지력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8번째 장, 여정이 시작되다. 처음 14일 동안 재윤이는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를 10번 했습니다.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당장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피드를 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내 팔굽혀펴기 시간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뇌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다 사범님이 물었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를 했느냐? 네,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 중독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범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다.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되 이것을 추가해라. 포르노가 미친 듯이 당길 때 3분 동안 찬물 샤워를 해라. 의지력만으로 버티려 하지 마라. 육체적 불편함을 이용해라. 다음 며칠 동안 재윤이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력한 충동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감, 지루함, 뇌 속의 그 가려움, 그는 사범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틀고 샤워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30초는 고문 같았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는 3분을 꽉 채워 버텼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충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강렬함은 확실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프로그래밍 책을 펴고 25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짜서가 아니라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장, 첫 번째 큰 좌절, 5번째 주. 재윤이는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지 12일째였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도장에서 훈련도 하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비인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의 말다툼, 알바 중의 스트레스, 밤에 혼자 남겨진 상황, 그리고 감정적인 탈진, 방아쇠가 당겨졌고 이번에는 그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찬물 샤워를 시도했지만 감정적인 불안감이 육체적 불편함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가벼운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강박적인 악순환 속에서 3시간 동안이나 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12일이나 참았는데 일요일 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다니 그는 팔굽혀펴기도 하기 싫었고 도장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다 사범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즉시 돌아와라. 그는 억지로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방아쇠, 아버지와의 다툼,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밤에 혼자 있음, 그리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 상황. 하루 종일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았음. 내 방에서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냄. 깨달은 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밤에 방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함. 집 밖으로 나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함. 그는 팔굽혀펴기 10번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사범님은 그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냐? 저 또 실패했습니다. 너는 비틀거렸을 뿐이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패하면 멈춰서는 것이다. 하지만 비틀거릴 때는 계속 걸어가는 법이지. 오늘 팔굽혀펴기를 했느냐? 네, 했습니다. 찬물 샤워는 했느냐? 네, 했습니다. 도장에 왔느냐? 네. 그러니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비틀거렸고 다시 일어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나코로비 야오키다. 그리고 그것이 포기하는 자와 변화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재윤이는 자신 안에서 완벽에 대한 강박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번째 장, 에너지의 재방향.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윤이는 몇 번 더 넘어졌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주에는 레이저 같은 집중력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풀어냈습니다. 도장에서도 기술을 더 빨리 습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실해진 덕분에 정직원 기술직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그는 마비될 것 같은 수고움 없이 그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라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래밍, 꿈, 대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윤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상이나 성적인 대상화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면 속의 그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코딩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재윤이는 자신에게 이것을 감당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픽셀 조각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다 사범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것을 낭비하면 성취하고자 하는 동력, 일하고자 하는 의지, 진정한 짝을 찾으려는 원동력을 잃게 된다. 너의 뇌가 인위적으로 만족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를 보존하면 그것은 승화된다. 야망과 집중력, 그리고 용기가 되는 것이다. 재윤이는 지금 그 진실을 직접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1번째 장, 진정한 시험. 수능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윤이는 이제 다르게 공부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집중해서 1시간만 밀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산만한 상태로 8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그는 자리에 앉아 문제들을 읽었습니다.
그의 뇌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생각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뇌는 더 이상 인위적인 도파민에 의해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윤이는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과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는 소리치며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 말입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장에 갔습니다. 사범님이 계셨습니다. 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범님. 사범님은 놀라지 않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합격해야지. 너는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범님이 가르쳐주신 시스템이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시스템이 너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다. 네가 모든 노력을 다한 거지. 시스템은 그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바로 너다. 12번째 장,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재윤이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1학기 중이죠. 그는 대학 생활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들,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도장에 나가 훈련합니다. 아침마다 팔굽혀 펴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찬물 샤워도 계속합니다. 그는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거나 지루할 때면 여전히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구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끊으려고 발버둥치는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입니다. 수아와 그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윤이가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며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진행되고 더 현실적이며 더 연약한 모습을 공유하는 무한히 더 만족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제일 감탄하는 게 뭔지 알아. 너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 우리 또래 남자애들은 대부분 산만하고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 근데 넌 안 그래. 넌 항상 여기에 함께 있어. 재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윤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치열한 전투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도장에서 마치다 사범님이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재윤이는 문가에 서 있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길을 잃고 수치스러워하며 절망에 빠진 그 눈빛. 재윤이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의 자기 모습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그가 다가갔습니다. 여기 처음 왔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가라테를 배우고 싶어? 저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재윤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마치다 사범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범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언의 허락이었습니다. 이리 와, 차 한잔 하자.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행동 중독을 연구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르노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도파민을 방출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무감각해지고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전두엽 증후군이라 부르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자기 통제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덜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노 중독자들이 집중력 저하, 낮은 동기부여,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활동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습관 형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자는 뇌가 신경학적 측면에서 좋은 중독과 나쁜 중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르노 중독을 고착화하는 동일한 신경 경로가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건설적인 습관을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지능적인 대체입니다. 대체할 것을 찾지 않은 채 습관만 없애버리면 신경학적인 공백이 생기고 뇌는 보통 다른 중독으로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채우려 하게 됩니다. 일본 전통 무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 무사들은 나쁜 악습을 도덕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극복해야 할 내면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충동을 태워버리기 위해 극도의 육체적 불편함을 통한 정화, 미소기를 실천했습니다.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혹독한 수련, 휴교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기부여보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무사의 규범인 무사도를 따랐습니다. 무사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규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독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재윤이는 포르노를 정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운 시스템은 단지 중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삶이든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 카이젠을 적용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발전들 말입니다. 그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그에게는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현재에 깨어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이키가이를 적용했습니다. 수아와의 만남이 단순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공부가 힘들어질 때, 코딩이 뜻대로 안 될 때,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재윤이의 15살, 난 남동생이 형의 변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한 거야? 재윤이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형이랑 가라테 도장 같이 갈래? 그냥 와서 한번 봐봐. 그의 동생은 도장에 갔고 동생의 여정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변할 수 있다는 허락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변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셈입니다. 마치다 사범님이 재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79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이 돕는 한 사람이 10명을 도울 수 있고 그 10명이 100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중독을 이겨내고 나약함을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구타당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날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사건이 그를 산산조각냈지만 다르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부서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고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재윤이의 여정을 이 긴 시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 싸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과거의 재윤이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목표, 잠재력이 있지만 에너지를 훔쳐가고 집중력을 산산조각내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본연의 모습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굴레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은 나한테 안 통할 거야. 내 상황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정보의 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중독이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멈춰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 동안 지속된 전쟁을 20일, 일자리 짧은 전투로 이기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랄한 신경회로를 상대로 단순하고 무식한 의지력만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체제도 없이 무작정 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실패할 때마다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나는 나약해. 나는 규율이 없어.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명확한 목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독을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다시 지어 올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진정한 연애를 하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되찾는 것 말입니다. 카이젠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매일 1%의 개선, 아침에 팔굽혀펴기 10번으로 시작하세요. 실패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히 큽니다. 미소기는 즉각적인 도구를 줍니다.
충동이 찾아올 때, 그리고 분명히 찾아올 때 의지력으로 싸우지 마세요. 육체적 불편함을 이용하세요. 3분간의 찬물 샤워, 팔굽혀펴기 50번, 2분간의 플랭크. 뇌는 성적 쾌락과 육체적 고통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휴교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줍니다. 포르노를 없애고 공허함만 남기지 마세요. 그것을 육체 훈련, 공부, 창작, 움직임으로 대체하세요. 예전에 중독으로 향하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나나코로비 야오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방아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즉시 찬물 샤워로 정화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시스템을 즉시 계속하세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이론이 아닙니다. 전쟁 전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1년 후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전히 자신을 혐오하고 꿈을 쫓을 에너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진짜 인생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데 픽셀만 소비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며 자신과 한 모든 약속을 지켜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까? 대학에 가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에너지와 집중력, 현재에 머무는 힘을 가진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마치다 사범님이 재윤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도전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변화를 선택하세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 10번, 혹은 스쿼트 20번, 혹은 플랭크 1분,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중독을 끊으려고 시도하지도 마세요. 단지 14일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변화는 한순간에 폭발하는 동기부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은 승리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포르노가 왜 뇌를 망가뜨리고 에너지를 훔쳐가는지 배웠습니다. 왜 그냥 멈추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5가지 기둥, 이키가이, 카이젠, 미소기, 슈교, 나나코로비 야오키, 실패에서 완벽한 변화로 이어진 재윤이의 여정, 그리고 의지력보다 정체성이 항상 승리하는 이유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잘못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재윤이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다면 3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가장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에 팔굽혀펴기 10번, 충동이 올 때 찬물 샤워, 매일 책 5쪽 읽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매주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야, 이 영상 보니까 네 생각나더라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꽤 흥미롭네 라고만 보내주세요.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과거의 재윤이처럼 길을 잃고 부끄러워하며 절대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재윤이에게 마치다 사범님의 영상이 그랬던 것처럼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지점까지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 그리고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단순히 빠르고 일회성인 동기부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다른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영상 모두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재윤이가 배운 무사의 규범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존재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어가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